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직격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규정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하며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쿠데타 세력에 비유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성비위로 촉발된 문제에 신군부까지 거론하는 건 코미디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를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에 비유하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한다며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되니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절대자이고 마치 신군부와 유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저는 신군부와 유사하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많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응원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아니, 저희 동네에서 만나는, 그 지역에서 만나는 그런 당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부들부들 떨기까지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을 바꿔놨는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한테는 이게 양고기라고 그러면서 개고기를 팔고 있었던 거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개고기 팔았습니다. 그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 팔았습니다라고 사과부터 해야 돼.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기서 무슨 절대자 혹은 어디 나와서 무슨 황제에 비유해서 대통령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너무너무 넘어서 당원들은 정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 탄원서 내용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좀 극한 용어를 쓴 거 인정하고요. 굉장히 거슬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탄원서란 게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할게요. 소송 기록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소송 서류는 이건 비공개 서류입니다. 이건 재판부, 그다음에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서류는요. 당권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억울하게 뺏겼다. 저쪽에서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쫓아냈다라는 그걸 정당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극대화시켜서 재판부한테 과장되게라도 얘기를 해서 설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방송에서 똑같이 먼저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렇지만은 재판부에게 공개되지 않는 목적으로 재판부 이렇게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그런 용도로 쓴 거를 이걸 복사를 해서 이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큰 파장이 생긴 거죠.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이거는 공개를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평면에서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와 비슷한 발언을 이미 계속 해오던 과정이잖아요. 아니, 근데 신군부 얘기는 그 중에 하나고 아마 며칠 뒤에는 더한 얘기로 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진짜 이제 그만 자중해라, 자꾸 멈춰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신군부라는 거 맞지도 않죠. 진짜 신군부라면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떠들도록 이렇게 놔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저는 결국은 집권 여당 대표의 내부 총질이라는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이게 인사난맥상에 버금가는 혹은 그거보다 더욱 그 충격을 주는 대통령의 현명함을 국민들이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풀어주는 거는 이 대표는 못 풀어요, 이거를. 그럼 대통령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풀어주니까 19금 막장 드라마로 지금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글래디에이터에서 뭐 자기는 막시무스고 대통령을 뭐 자기를 해하기 위해 가지고 반칙을 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 뭐 이걸로 비유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계속 생각을 한 게 이게 저 누아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그 김영철 강사장이 너 정말 이럴 거냐 그랬더니 그 이병헌인가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정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김영철 씨를 흉내낸 거군요. 그게 더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저는 계속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모욕감 준 거 좋겠죠. 그 뭐 2번 가출하고 뭐 숙제도 내주고. 같은 값이면 당연히 국내산을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최소한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앞에 타면 유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산입니다.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연수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되면 지구를 떠난다 그랬던가 모욕감 준 거 맞죠. 그렇지만 이제 강자잖아요. 대권을 얻었잖아요. 절대자가 됐잖아요. 이제 품어야죠. 안 그러면은 이거 정말 온 국민이 시청하는 19금 막장 드라마가 계속될 건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품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야당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우리 당 반성, 개혁 뭐 다 정말 이거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도 둥둥 떠내려가고 국민들 지금 이거 원하지 않는 이상한 드라마만 보고 있고 그러면 정말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계속 이런 소모적인 싸움만 계속하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